그날 밤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이와 전 함께 있었습니다. 술이 거하게 취했을 때 수진이의 입에서 오빠 언니한테는 비밀이야 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저는 이성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35살 결혼한 지 7년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내 수진이와는 대학교 선배 후배 사이로 만나 연애 4년, 결혼 7년을 함께 했어요. 수진이는 저보다 2살 어린 간호사로 3교대 근무 때문에 늘 피곤해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가 있는 주에는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수진이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민지였어요. 민지는 수진이와 간호대학 동기로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일하지만 여전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저도 민지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화장을 진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죠. 성격도 활발하고 유머러스해서 자리를 밝게 만드는 타입이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지난 5월이었어요. 수진이가 일주일간 야간 근무를 연달아 하게 되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날이면 아침밥도 거르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죠. 여보 미안해. 이번 주는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수진이가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간 근무 5일 연속이라 집안일을 제대로 못 챙겨줄 것 같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것 말고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집안일은 거의 다 수진이가 해줬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럼 민지한테 부탁해볼까? 걔 요즘 휴가 중이거든. 민지가. 응, 걔가 요리도 잘하고 우리 집 근처에 살잖아. 부탁하면 도와줄 것 같은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아무리 아내 친구라지만 다른 여자에게 집안일을 부탁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수진이가 워낙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결국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민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연하게 하고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손에는 마트에서 산 식재료들을 가득 들고서요. 형부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부탁해서 왔어요. 민지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밥 챙겨드릴게요. 고마워요 민지씨. 정말 미안해서 어떻게. 에이 뭘요. 수진이가 저 힘들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렇게 민지는 저희 집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간단한 반찬들을 만들어 놓고 갔어요. 생각보다 요리 솜씨가 좋더라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같은 기본적인 요리부터 시작해서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좀 더 복잡한 요리까지 척척 만들어냈거든요. 첫날 밤 수진이가 야간 근무를 나가고 혼자 저녁을 먹는데 민지가 해준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죠. 형부 저녁 드셨어요? 밤 9시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먹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에요.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런 식으로 소소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점차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번져나갔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민지가 저녁 시간에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형부가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아, 그럴 필요까지야.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혼자 먹기 심심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지는 6시쯤 저희 집에 와서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요리 소리가 어찌나 정겨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형부 맥주 한 캔 괜찮으세요? 민지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늘 삼겹살 구워드릴 텐데 맥주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네, 좋죠. 사실 평소에는 혼자서 술을 마시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수진이가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집에서는 거의 마실 기회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민지가 만든 삼겹살과 각종 반찬들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정말 푸짐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원한 맥주까지. 자, 형부, 건배. 민지가 맥주캔을 들어올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지씨.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맥주 한두 캔이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민지가 워낙 말을 재밌게 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형부는 평소에 혼자 계실 때 뭐 하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TV 보거나 휴대폰 보거나 별로 취미가 없어요. 에이, 그럼 너무 심심하잖아. 저는 혼자 있을 때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즘 뭐 재밌는 거 없나요? 그렇게 우리는 드라마 이야기, 영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취향이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스릴러나 범죄물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 그거 저도 봤어요. 마지막 반전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았나요?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예상 못했어요. 수진이는 이런 거 무서워해서 혼자 볼 때가 많았는데 그 순간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왜인지 모르게 아내 이야기를 꺼내니까 뭔가 어색해진 것 같았거든요.
수진 언니 정말 착하죠. 저도 언니 덕분에 병원 생활 잘 버텼어요. 민지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가끔은 너무 착해서 안타깝기도 해요. 왜요? 그냥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타입이잖아요. 형부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아요? 언니가 자기 일보다 형보다 집안일을 더 신경 쓰는 것 같다고. 민지의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실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수진이가 너무 헌신적이어서 가끔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가끔 미안해지기도 해요. 형부가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언니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다만 민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형부는 언니한테만 의존하시는 것 같아서요. 의존이라뇨? 아니에요. 나쁜 뜻은 아니고 그냥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그날 밤 민지와의 대화는 11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어요. 맥주도 6캔은 마신 것 같아요. 둘 다 은근히 취한 상태였죠.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민지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와서 밥 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민지씨. 덕분에 오랜만에 즐거운 저녁이었어요. 민지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형부. 내일 또 봐요. 그 순간 민지의 미소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랄까? 하지만 그때는 술에 취한 상태라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약간의 숙취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민지와 나눈 대화들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특히 제가 외로워 보인다던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어젯밤 생각이 났어요. 민지와 함께 웃고 떠들었던 시간들이 오랜만에 느껴본 즐거움이었거든요. 오후쯤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부, 어젯밤 술 많이 드셨는데 괜찮으세요? 오늘도 6시쯤 갈게요. 네, 괜찮아요.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도 즐거웠는걸요? 그날도 민지는 6시 정각에 저희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닭볶음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형부, 어제 제가 술 취해서 이상한 말 안 했죠? 민지가 요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왜요? 그냥 가끔 술 마시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전혀요. 오히려 덕분에 오랜만에 재밌는 대화했어요. 민지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어요. 그날도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보다는 술을 적게 마셨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좋았어요. 형부는 결혼 전에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셨어요? 민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건 왜? 그냥 궁금해서요. 수진 언니 같은 스타일을 원래 좋아하셨나 해서. 글쎄요. 특별히 스타일이 있었나? 그냥 수진이가 좋았어요. 수진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인정해요. 근데 가끔은 너무 완벽해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럽다는 게? 모든 걸 다 잘하잖아요. 요리, 청소, 빨래, 심지어 성격도 너무 착해서 화낼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과 살면 자꾸 자신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민지의 말이 또 한 번 가슴에 꽂혔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수진이는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내였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너무 부족한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죠. 민지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부는 정말 착하세요. 저 같으면 답답해서 못 견딜 것 같은데. 민지 씨는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요? 저요? 민지가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사람이요. 너무 완벽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 그 순간 뭔가 묘한 공기가 흘렀어요. 민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도 11시가 넘어서까지 대화가 이어졌어요. 점점 더 개인적이고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사흘째, 나흘째 이런 식의 저녁 시간이 반복됐어요. 민지는 매일 6시쯤 와서 저녁을 해주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11시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점점 뭔가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민지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내의 친구,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점점 한 여자로서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민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게 하는 말들이 점점 더 의미심장해졌거든요. 형부, 혹시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참죠. 참는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민지는 제 옆에 앉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5일째 되던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수진이 야간 근무 마지막 날이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민지가 평소보다 일찍 5시쯤에 왔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특별히 맛있는 걸 해드릴게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민지가 준비한 건 스테이크였어요. 정말 근사한 코스 요리처럼 준비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와인까지 준비하셨나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형부가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까. 식사 분위기가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촛불까지 켜놓고 마치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걸 느꼈어요. 민지의 눈빛도 평소와 달랐고 목소리도 더 부드러워졌어요. 형부, 이번 일주일 어떠셨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정말 고마웠고.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민지 씨도 혼자 계실 때 외로우시겠어요. 많이 외로워요. 특히 이런 저녁 시간에. 민지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형부는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많이 외로웠어요. 그 순간 민지가 제 손을 살짝 덮었어요. 형부... 저도 모르게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자꾸 마음이... 그 순간 민지가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형부,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매일 밤 민지와의 시간이 끝나면 혼자 남아서 온갖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됐었어요. 저도 형부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민지의 고백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민지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를 거실 소파에 밀어붙였습니다. 수진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입으로는 거부했지만 이미 내 몸은 그녀에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내 목을 끌어안으며 뜨겁게 키스해왔죠. 그녀의 입술은 내가 아내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함과 낯선 맛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죄책감을 잠시 내려놓고 금지된 쾌락에 탐닉했습니다. 우리의 키스는 점점 더 깊고 격렬해졌고 외로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뜨거운 숨결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의 친구인 수진이에게서 느껴지는 이 낯선 안락함이 저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나뒹굴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 어둠 속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감정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던 그 거실 소파 위에서 저는 아내의 친구와 선을 넘어섰다. 그날 밤 민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함께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무거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 같은 것도 느꼈어요. 형부 후회돼요? 민지가 제 옆에 누워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은요? 전 하지만 이게 끝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야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민지와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수진이가 병원에 있는 시간, 민지와 만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같이 만나게 됐죠. 민지는 제게 수진이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줬어요. 자유로움, 편안함, 그리고 뜨거운 열정. 수진이와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평온했다면 민지와의 관계는 흥미진진하고 자극적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쯤 저는 완전히 2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낮에는 수진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남편, 밤에는 민지와 함께하는 또 다른 남자. 그런데 그런 이중 생활이 오래 지속될 리 없었죠. 첫 번째 위기는 수진이가 민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여보, 민지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이상하다니? 예전만큼 연락이 자주 안 오고 만나자고 해도 자꾸 바쁘다고 하고 그리고 만나도 뭔가 어색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실제로 민지는 수진이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죄책감 때문에 평소처럼 행동하기 어렵다고 했었어요. 그냥 바쁜 게 아닐까? 요즘 병원 일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가? 그래도 이상해. 우리 그렇게 친했는데. 두 번째 위기는 제가 실수를 했을 때였어요. 민지와 함께 있다가 늦게 들어온 날 수진이가 제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던 거예요. 여보, 이 향수 냄새 뭐야? 향수? 무슨 향수? 분명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데. 나는 이런 향수 안 써. 아, 회사에서 여직원이랑 승강기를 함께 탔었나? 잘 모르겠어. 그때는 모르는 척 넘어갔지만 수진이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3개월 반 정도 지났을 때 수진이가 갑자기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민지는 저와 함께 있었거든요. 모텔에서. 민지가 당황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수진이가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수진이가 지금 만나자고 해. 지금요? 몇 시인데? 8시.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 그때가 저녁 7시 30분이었어요. 민지가 제 시간에 가려면 바로 나가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텔에 있었다는 거였죠. 민지가 서둘러서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진이가 일부러 함정을 판 거였어요. 수진이는 민지에게 8시에 만나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7시 40분쯤 카페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민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다는 거죠.
민지야, 어디서 온 거야?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집에서 왔어. 집에서? 그럼 왜 이렇게 숨이 차? 그리고 화장이 번졌어. 민지가 당황하면서 거짓말을 했지만 수진이는 이미 눈치챈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집에 와서 저를 추궁했습니다. 여보, 민지랑 바람 피우는 거 맞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나 바보 아니야. 민지 행동도 이상하고 당신도 요즘 이상하고 그리고 오늘 민지가 거짓말하는 거 다 봤어. 수진아, 정말 오해야. 민지 씨랑은 그런 사이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들 만나는 거. 뭐?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록 확인해봤어. 그날 당신 병실에 민지가 왔다 간 거 다 나와 있더라. 사실 저는 한 달 전에 급성 장염으로 하루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민지가 문병을 왔었는데 간호사인 수진이가 나중에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본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로 당신들 행동을 지켜봤어. 당신이 거짓말할 때마다 민지가 피할 때마다 다 봤다고.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수진아, 이혼해. 수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혼이라니 수진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해볼 게 뭐 있어? 내 남편이 내 절친이랑 바람을 피웠는데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수진이는 밤새 울면서 저를 원망했고 저는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민지도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3개월 넘게 저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너 정말 내가 믿었던 친구 맞아? 수진이가 민지에게 소리쳤어요. 어떻게 내 남편이랑 그럴 수가 있어?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그 전화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의 절규하는 목소리, 민지의 울먹이는 목소리.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형부, 저 임신했어요. 민지에게서 온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확실해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6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수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수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지가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뭐라고?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임신했다고? 수진아, 미쳤구나 정말.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임신까지 시켰어? 그날 수진이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면서 울부짖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부, 저 수술 받을게요. 수술? 임신 중절 수술. 이 아이는 태어날 수 없어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을 리 없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술을 받은 후 민지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면서 이사를 간 거였어요. 한편 수진이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당신과는 살 수 없어.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몇 번의 기회를 줘야 해?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피워. 이혼 과정은 정말 참혹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 등등 7년간 함께 싸운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과정이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수진이의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저를 비난했거든요.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시선들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어요. 3개월에 걸친 이혼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를 가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민지와는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가끔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가 밀려와요. 만약 그때 민지의 유혹을 뿌리쳤다면, 만약 수진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지금은 혼자 살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고 그냥 일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결혼 초기 행복했던 시간들, 함께 웃고 떠들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을 다 제 손으로 무너뜨렸다는 생각에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민지도 생각나요. 그녀와 함께했던 뜨거웠던 시간들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크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어요.
밥만 잘 챙겨줘라던 수진이의 그 말이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이가 민재에게 부탁한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만약 그때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외로움을 참고 견뎠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미 저지른 일이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거니까요. 가끔 길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조용히 충고해주고 싶어져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